안녕하세요. 75세 된 김철순입니다. 요즘 대학에서 금속공학 전공하는 손자가 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대장간 역사를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자고요. 시아버님께서 시작하셔서 남편 거쳐 저까지 3대째 이어온 대장간 이야기를 후손들에게도 남겨야 한다면서요. 그 말 듣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 없이 혼자 40년 동안 이 대장간을 지켜왔구나 싶더라고요. 여자가 대장간을 한다니까 처음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손자가 현대적인 기술로 우리 가업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하니까 이 할미가 해낸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은 원래 시아버님께서 이하동 땅에서 대장간을 시작하신 거예요. 1950년대쯤부터 하셨나 봐요. 그때는 마을에서 쓸 농기구며 생활용품이며 모두 대장간에서 만들어 써야 했거든요. 시아버님이 워낙 손재주가 뛰어나셔서 멀리서도 찾아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남편도 어릴 때부터 아버님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을 익혔죠. 제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우리 대장간은 이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곳이었어요. 농번기 때는 홈이며 낫이며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거든요. 저는 원래 그냥 평범한 농가 딸이었어요. 친정에서도 딸은 조용히 집안일이나 잘하면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좀 있었어요.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걸 유난히 좋아했죠. 뭔가 만드는 게 재미있더라고요. 시집 와서 처음엔 그냥 남편 일 거들기만 했어요. 밥 해주고 작업장 정리해주고 가끔 심부름하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쇠를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서 모양을 만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쇠는 정말 거짓말을 안 해요.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1984년 가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한 거예요. 크레인에서 와이어가 끊어져서 철근이 떨어졌는데 그만 그걸 맞고 말았어요. 그때 남편 나이가 겨우 34세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큰아들이 15세, 작은아들이 13세였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이 깜깜했죠. 장례를 치르고 나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친정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여자가 무슨 철질을 하느냐, 빨리 정리하고 다른 일을 찾으라고요. 마을 이장님도 남자 기술자를 데려다가 대장간을 맡기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고요. 그런데 시아버님만은 다르셨어요. 며느리가 하겠다면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선택지가 몇 개 있었어요. 마을 식당에서 일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마을의 어떤 호라비분이 재혼하자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밤새 남편 무덤 앞에서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시아버님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기술과 이 대장간을 그냥 없어지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물려주려고 했던 것을 엄마가라도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죠. 큰아들이 그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도울게. 그 말 듣고 결심했어요. 1년만 해보자, 안 되면 그때 다른 길을 찾자고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단 힘이 딸렸어요. 무거운 철을 다루려니까 손목과 어깨가 계속 아팠어요. 처음 3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홈이 하나 제대로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사람들 시선이었어요. 여자가 무슨 철물을 만드느냐고 뒷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단골 고객들도 처음엔 의심스러워했어요. 재료상들은 여자라고 바가지 씌우려고 하고요. 첫 겨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수입이 거의 없어서 연탄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작업장에 불 때며 아이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옆에서 끝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망치는 이렇게 잡아야 하고 쇠는 이 정도 온도에서 두드려야 하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죠.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계속 연습했어요. 3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도 좀 할만했어요. 간단한 농기구는 수리할 수 있게 되었고 기본적인 철물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자 손님들이 오히려 저를 더 편해했어요. 남자 기술자들은 좀 무뚝뚝한데 저는 세심하게 설명도 해주고 하니까요. 1990년대에 들어서니까 농기구도 많이 기계화 되더라고요. 예전처럼 홈이며 낫이며 손으로 만든 걸 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꿨죠.
전통 방식을 고집하면서도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걸 만들자고요. 부엌칼이며 원예용 가위며 그런 생활용품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직접 만든 거라서 기계로 만든 것보다 오래 쓸 수 있거든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도 여자라고 못할 일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엔 힘이 딸린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섬세한 손재주가 정밀한 작업에는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두 인정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반대했던 친정 식구들도 나중에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만약 내가 없으면 당신이라도 해야 한다고요.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됐네요.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무거운 작업은 못해요. 관절염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어요. 그런데 손자가 와서 기술 배우겠다고 하니까 또 힘이 나더라고요. 손자는 대학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전통 기법에 현대 과학을 접목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요. 3D 프린터로 설계도 만들고 열처리 기술도 과학적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걱정됐어요. 옛날 방식이 사라지는 거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손자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배운 전통 기법이 바탕이 되어야 현대 기술도 제대로 쓸 수 있다고요. 그 말 듣고 안심했어요. 지금은 손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장 청소하고 손자한테 옛날 기법 가르쳐 주고요. 오후에는 좀 쉬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죠. 요즘 드는 생각이 제가 40년 동안 혼자 힘으로 이 대장간을 지켜온 게 참 대단한 일이었구나 싶어요. 그때는 그냥 살기 위해서 아이들 키우기 위해서 한 일인데 지금 보니까 소중한 전통을 이어온 거였네요. 손자가 대장간 역사를 책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뿌듯해요. 시아버님부터 시작해서 남편, 저 그리고 이제 손자까지 4대에 걸친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혹시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엔 여자가 무슨 대장간을 하느냐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마을에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됐거든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별에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실패해도 경험은 남아요. 그리고 그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이거예요. 쇠는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요. 정성을 들이면 들인 만큼 결과가 나와요.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지금 저는 매달 국민연금 52만 원하고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아요. 손자가 가끔 대장간 일도 도와주니까 월 100만 원 정도는 더 들어오고요. 검소하게 살면 충분해요. 우리 집은 대지 300평에 건물 80평 정도 되는데 대장간 작업장이 함께 있어요. 시세로는 3억 원 정도 될 거예요. 40년 동안 조금씩 저축해서 8천만 원 정도 모아뒀고요. 빚은 없어요. 생활비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나가요. 식비가 40만 원, 의료비가 30만 원, 공과금이 20만 원, 나머지가 30만 원 정도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관절염 때문에 정형외과에 정기적으로 다녀야 하거든요. 요즘은 텃밭도 갔고요. 상추며 고추며 기본적인 채소는 직접 길러서 먹어요. 손자 며느리가 가끔 반찬도 해다 주고 해서 외롭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다 시아버님 덕분이에요. 남편 없이 혼자 될 때 끝까지 지지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리고 큰아들 작은아들도 엄마가 하는 일을 이해해주고 도와줘서 고마워요.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나요. 첫 겨울 연탄 살 돈도 없어서 작업장에서 불 떼며 지냈던 그때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손자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40년 동안 지켜온 이 대장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앞으로는 손자가 이 일을 이어갈 테니까 저는 좀 더 편하게 살 생각이에요. 그래도 가끔은 작업장에 나가서 간단한 일은 도와줄 거예요. 아직도 쇠 다루는 재미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40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서로 믿고 응원해 주세요. 저도 시아버님과 아들들이 응원해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통 기술의 소중함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다 기계로 만들지만 손으로 만든 물건에는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이제 75세가 됐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손자한테 기술도 다 가르쳐 줘야 하고 대장간 역사책도 만들어야 하고요. 건강한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처음엔 서툴러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늘어요. 그리고 절망하지 마세요. 바닥을 쳤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어요. 저처럼 성별이나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선택 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변화는 두렵지만 성장의 기회예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저도 처음엔 홈이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건강관리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완벽을 추구하다가 포기하지는 말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예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도 모르는 큰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믿고 도전해 보세요. 저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40년 동안 대장간을 하면서 깨달은 건 정말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을 전수하고 전통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내는 것. 그런 게 진짜 성공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손자가 이 전통을 잘 이어가리라 믿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손자의 아들도 이 길을 걸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기술과 정신이 계속 전해지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